안녕하세요. TM학원 수학 강사 김태민입니다. 자, 이번에는 2024년 광교고등학교 2학년 1학기 기말고사 풀이 영상을 찍어보도록 할게요. 자, 전체적으로 난이도를 좀 이야기를 하자면 학교 프린트를 좀 열심히 풀어본 친구들한테는 무난한 시험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중간중간에 조금 당혹스러운 문제들이 있긴 있었는데 문제 난이도가 높진 않았어요. 그냥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높진 않았고, 기출문제, 그러니까 학교에서 나누어준 프린트가 보통은 우리 모의고사 기출문제들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모의고사 기출문제 위주로 된 문제들이 조금 난이도가 높은 녀석들이 시험 문제로 등장을 했어요. 그래서 학교 프린트를 좀 열심히 풀어본 친구들은 분명히 고득점을 받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지 못한 친구들 같은 경우는 시험 시간도 부족했을 거고, 그리고 이제 생각해내는 아이디어도 우리가 조금 어렵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광교고 친구들 같은 경우는 학교에서 우리 나누어준 프린트 완벽하게 풀어낼 수 있도록 공부를 하시면 올해도 좋은 성적을 받을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풀이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자, 1번 문제 봐볼게요. 1번 문제. 자, 우리 1번 문제는요, 등비 수열에 관련된 문제였습니다. 자, 우리 등비 수열을 나타내는 점화식이 나타나 있죠. 자, 우리 A1은 16이고요. 자, 그 다음에 A의 n 더하기 1, 그리고 얘는 2분의 1의 AN이다 라고 하는 이런 녀석이 있어요. 자, 근데 여기에서 우리 이 식을 보면 얘가 우리 무슨 수열이다? 바로 등비 수열이다 라고 하는 걸 우리가 바로 알아낼 수가 있죠. 그래서 문제에서 물어본 게 A6이라고 하는 녀석인데 얘는 첫 번째 항이 16이고요. 우리 공비가 바로 2분의 1이라고 나와 있으니까 2분의 1의 5승이라고 우리 해주시면 되죠. 그래서 우리가 찾아야 되는 정답은 2분의 1이다 라고 이렇게 바로 연산하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2번이었어요. 자, 그 다음에 우리 2번 가볼게요. 2번. 자, 우리 2번은 등차 수열에 해당하는 문제였고요. 자, 얘는 우리 등차 수열의 특징을 좀 이용을 하시면 문제를 바로 풀어낼 수가 있었을 거예요. 자, 우리 문제에서 A랑 B랑 C가 이 순서대로 등차 수열을 이룬다 라고 문제에서 나와 있습니다. 자, 근데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는 게 B-A분의 얘는 C 마이너스 너는 C-B분의 A. 자, 얘 값이 얼마니? 라고 문제에서 물어봤는데, 자, 우선 요렇게 두 개를 뺐으니까 얘는 공차 D예요. 자, C랑 B를 뺐으니까 마찬가지로 공차 D예요. 자, 즉 그러니까 우리 이 식이요, 너는 D분의 우리 C 빼기 D분의 우리 A라는 식으로 우리 이렇게 바뀌죠. 자, 그럼 결국에는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너는 통분해서 D분의 C-A라고 우리가 이렇게 바꿔버리시면 되는데, 우리 C-A도 얘네 두 개를 뺀 거잖아? 그치? 그럼 몇 번? 공차를 2번 더한 거네. 그래서 우리는 D분의 2D라고 우리가 이렇게 해서 정답이 2라고 이렇게 구해집니다. 됐죠? 그래서 공차를 이용해서 문제를 풀면 좀 더 편하게 풀 수 있는 그런 문제였네요. 그래서 정답은 우리 5번이었습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우리 3번 문제는요. 자, 얘는 우리 사인 법칙에 관련된 문제였습니다. 우리 사인 법칙은 공식을 잘 아시고 문제에 그대로 적용만 하시면 되니까 실제 사인 법칙 같은 경우는 문제를 잘 풀어주셔야 됩니다. 자, 왜 저번에 반지름의 길이가 6이라고 나왔어요? 그럼 R을 우리 6이다 라고 이렇게 해주시고요. 자, 문제에서 sin A라고 하는 녀석이 얘가 4분의 3이다 라고 이렇게 주어져 있네요. 자, 그때 우리 선분 BC의 길이를 구하라 라고 했으니까 삼각형을 그냥 아무렇게나 좀 그려볼게요. 자, 그려보시면 자, A에 해당하는 게 여기고요. 그 다음에 BC라고 합시다. 자, 그럼 나는 여기에 sin 값이 나왔으니 우리는 BC의 길이 여기 바로 마주보는 변이 되겠지, 그치? 그래서 우리 sin A분의 BC라고 하는 녀석이요, 너는 우리 ER이라고 우리 이렇게 외우고 있죠? 자, 그럼 우리 BC의 길이를 구하라 라고 했으니까 얘는 2 곱하기 6 곱하기 우리 4분의 3 요거 해주시면 돼서 약분하셔서 계산하시면 되죠, 그냥. 그래서 우리는 정답이 9라고 이렇게 나오겠죠. 됐지? 그래서 우리 정답은 4번이었습니다.
사인 법칙 잘 적용하셔야 돼요. 그냥 기본적으로 이렇게 나온 녀석도 당연히 잘 적용을 하셔야 되지만 우리가 당연히 원과 응용돼서 나왔을 때도 정확하게 좀 적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갈게요. 자, 우리 4번은요, 거듭제곱의 합입니다. 자, 우리가 일명, 그지? 시그마 K 공식이라고 이야기도 하죠. 그지? 자, 그럼 문제에서 이렇게 나왔어요. 시그마, K는 1에서부터 우리, 9까지. K 더하기 1분의 K 세제곱이고요. 자, 그 다음에 더하기 시그마 K는 1에서부터 9까지. 요번에는 K 더하기 1분의 K1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그럼 우리는 시그마의 성질을 써서 하나로 합쳐가지고 시그마 K는 1에서부터 우리 어디까지? 9까지. 자, 얘는 K 더하기 1분의 얘네 두 개 더하면 K 세제곱 더하기 1이니까 바로 곱셈 공식을 써서 K 더하기 1 그 다음에 K 제곱 마이너스 K 더하기 1이다 라고 이렇게 인수분해 합시다. 그러면 K 더하기 1은 우리가 약분해서 계산하시면 되니까 자, 이제 바로 공식 쓸게요. K 제곱이니까 얘는 6분의 9 곱하기 10 곱하기 2n 더하기 1이니까 19 이렇게 써주셔야 되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분의 너는 9 곱하기 10 이렇게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 상수 처리할 때 반드시 우리 조심하셔야 되지. 얘는 9라고 우리 이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맨 앞에 계산하시면 얘가 285라고 나올 거고 마이너스 45 이렇게 될 거고요. 더하기 9 하시면 되니까 우리 얘는 249라고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었어요. 거듭제곱의 합은 공식을 외워서 적용하는 거기 때문에 기본적인 공식은 우리가 잘 암기해 주시면 좋겠네. 됐죠? 자, 그 다음에 5번 가볼게요. 자, 우리 5번은요, 수열의 합과 일반항 사이의 관계예요. 자, 우리 수열의 합과 일반항 사이의 관계는 SN으로 우리가 AN을 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지, 그치? 근데 이걸 구할 때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게 한 가지가 있었죠. 자, 그게 시험에 나왔습니다. 자, 문제에서 보니까, 자, SN이라고 하는 녀석이요. 너는 2n제곱 더하기 5n. 그 다음에, 더하기 1이라고 돼 있고요. 자,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는 건 A1 더하기 우리 A5라고 하는 녀석이 얼마니? 라고 문제에서 물어봤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Sn 구했으니까 Sn-1을 이렇게 구하면요. 자, 얘는 전개해서 바로 쓰면 2n제곱 마이너스 4n 더하기 2 더하기 5n 마이너스 5 그리고 더하기 1이다 라고 이렇게 될 거고요. 두 개의 식을 우리가 빼버리면 우리 뭐가 된다? AN이 된다 라고 우리가 알고 있죠. 그래서 지워주시면 우리 AN이 너는 4n 더하기 얼마? 3이다 라고 이렇게 구해줘요. 자, 근데 우리가 여기에서 조심하셔야 되는 건 위의 식에 1을 대입할 수 없기 때문에 얘는 n이 2보다 크거나 같을 때 성립합니다. 그럼 첫 번째 항은 당연히 우리 원래식, 즉 S1이 우리 뭐랑 똑같으니까 A1이랑 똑같으니까 위의 식에다가 대입하면 2 더하기 5 더하기 1 이렇게 돼서 얘는 8이라고 우리가 구해지죠. 자, 그래서 문제에서 구하라는 얘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우리 A5는요 23이라고 구해질 거고요. A1은 우리 8이라고 구했으니까 우리가 구했어야 되는 정답 A1 더하기 우리 A5는요 얘는 31이다 라고 이렇게 구해지죠. 그래서 정답이 얼마? 2번이었습니다. 항상 우리 수열의 합과 일반항 사이의 관계를 사용해야 될 때는 이 첫 번째 항을 언제나 좀 주의해서 문제를 해결해 줍시다. 알았지? 자, 그 다음에 6번 가볼게요. 6번. 자, 우리 6번은 수학적 귀납법이고요. 자, 우리 수학적 귀납법 문제는 어떻게 우리가 증명을 어떻게 해나가야 되는지 그거를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문제가 굉장히 쉽습니다. 자, 문제에서 보니까 얘가 1의 세제곱 더하기 2의 세제곱 자 이렇게 돼서 얘를
n의 세제곱까지 다 더한 식은 우리가 이미 공식을 알고 있지만 2분의 n 더하기 1을 통째로 얘를 제곱하면 된다라고 하는 걸 증명을 하라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n은 1일 때 이제 문제를 봐보면 그대로 대입을 해서 좌변과 우변이 같다는 걸 증명을 했고요. 자, 우리 두 번째, 자 여기 가서 n은 k일 때, 자 위식이 성립한다고 가정을 했으니까 1의 세제곱 더하기 2의 세제곱, 그 다음에 쭉 가서 k의 세제곱까지 이제 우리가 다 더했대. 자, 그럼 얘가 당연히 2분의 우리 k 더하기 1의 전체 제곱이 될 거고요. 자, 근데 우리는 이 다음 번째 항을 구해야 되는 거니까, 자 얘를 기준으로 이 마지막 항이 얼마가 돼야 되니? 라고 해서 우리가 양변에 k 다음 번째 항을 우리가 그대로 더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k 더하기 1의 전체 세제곱을 우리가 더하면 돼요. 그래서 얘가 우리 뭐였냐? 얘가 가였습니다. 매우 중요한 녀석이니까 우리 k 플러스 1번째 항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걸 기억하시고 적용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가까지 구했고요. 자, 그럼 양변에 얘를 더했으니까 이제 나는요, 여기 더한 식 우리 그대로 2분의 k 더하기 1에 그치 얘의 제곱에 더하기 그치 k 더하기 1의 세제곱을 한 녀석을 우리가 정리를 하시면 되겠죠. 자, 그럼 여기에 k 더하기 1의 제곱이 있고요, 여기에도 k 더하기 1의 제곱이 있으니까 k 더하기 1의 제곱으로 얘를 묶어내시고요. 자, 그럼 여기에 남아있는 건 2분의 k 제곱이죠. 자, 그래서 2분의 k의 제곱이 남아있고요. 그 다음에 더하기 너는 k 더하기 1 너가 남아있죠. 자, 그럼 우리 이제 얘가 사실 그냥 나예요. 자, 근데 우리 이 식을 좀 정리를 하시면요, 자 얘는 4분의 k제곱 더하기 4k 더하기 4라고 우리 이렇게 되지. 그래서 우리 이 전체 식을 좀 예쁘게 정리를 하면요, 얘가 위에다가 좀 쓸게요. 자, 얘는 4분의 k 더하기 1의 제곱, 그 다음에 k 더하기 2의 제곱이다 라는 식으로 우리가 만들어질 겁니다. 그래서 얘를 이제 우리가 완전 제곱식으로 바꿔버리면 2분의 k 더하기 1, 그 다음에 k 더하기 2가 돼서 얘의 전체 제곱이다 라고 되는 거겠지. 그러니까 우리가 양변에 얘를 더했을 때 k를 대입한 것도 성립하고요, k 플러스 1을 대입한 것도 지금 어때? 성립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수학적 귀납법으로 이제 얘네들이 항상 성립하더라 라고 증명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여기에 연산한 얘가 우리 뭐였다? 나였다 라고 하시면 되겠지. 자, 그래서 문제에서 F1, 그지? 얘가 우리 FK고요. 자, 그 다음에 얘가 우리 GK라고 했을 때 여기에다가 F1 곱하기 G2를 구하라 라고 했으니까 F1을 집어넣으면 우리 8 곱하기, 여기다가 우리 2를 집어넣으면 얘가 나니까 2를 집어넣으면 2분의 3 곱하기 4 이렇게 돼서 얘는 48이다 라고 이렇게 구해지는 겁니다. 정답은 4번이었어요. 수학적 귀납법 문제를 잘 풀려면 이 흐름이 어떻게 되는지를 잘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천천히 이해하시면 좀 어려운 거 아니니까 차분하게 잘 풀어주시면 좋겠네요. 자, 그 다음에 우리 7번 가볼게요. 자, 우리 7번은요 등차 수열의 합이에요. 자, 보니까 두 자리 자연수 중에서 7로 나누었을 때, 7로 나누었을 때 우리 나머지가 3인 걸 구하래요. 자, 우선 두 자리 자연수니까 시작하는 게 얼마여야 되냐면 10입니다. 그지? 그 다음 숫자는 17이고요. 그 다음 숫자는 24, 이제 이렇게 되는 거야. 즉, 얘네들을 보면 우리 공차가 얼마? 7인 등차 수열이 되죠. 자, 근데 얘네들을 우리가 하나씩 전부 다 구할 수 없으니까 첫 번째 항을 가지고 우리가 일반 항을 만들어 보면 A에는 이렇게 쓸게. 너는 7n 더하기 3이다 라고 우리 이렇게 되죠.
자, 근데 얘가 100에 제일 가까운 숫자를 우리가 찾아야 되지. 그럼 100보다 작은 수 중에서 n이 최대가 되는 걸 찾으시면 되니까, 자, 우리 넘어가서 얘가 97, 이렇게 7n이 97보다 작다라고 하시면 될 거고요. 자, 그럼 여기에 이제 우리가 얼마가 들어가야 되냐라고 하면 7, 1, 그 다음에 3 이렇게 되겠다. 자, 그럼 결국에 13을 집어넣으면 얘가 얼마야? 91이라고 우리 이렇게 될 거니까 맨 마지막 항, 그지? 맨 마지막 항은 A의 얼마? 13이었고요. 얘는 우리 얼마가 되더라? 너는 94라고 우리가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우리 첫 번째 항이 10이라고 구했고요. 끝 항이 94라고 구했고요. 그지? 그럼 항의 개수가 몇 개? 13개라고도 구했네.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공식 쓰면 되겠다. 2분의 항의 개수 총 13개에 첫 번째 항은 10이고요. 끝 항은 94라고 해서 얘네들을 다 더한 걸 계산해 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얘를 다 계산한 게 얼마? 676이라고 나올 거고, 그럼 우린 정답 4번 적어주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됐지? 그래서 우리 문제 풀면서 좀 주의해 주셔야 되는 건 얘는 두 자리 자연수부터 시작이고요. 그리고 제일 큰 값이 얼마가 돼야 되는지 잘 생각하시고 첫째 항, 끝 항을 이용해서 우리가 정답을 구해주시면 쉽게 풀어낼 수가 있겠네. 됐지? 자, 그리고 8번 가볼게요. 8번. 자, 8번은 우리 삼각형의 넓이를 이용한 문제입니다. 자, 문제에서 AB의 길이가 8이다 라고 나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AC의 길이는 3이다 라고 나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각 A가 60도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그때 내저번의 반지름의 길이를 구하라 라고 되어 있는데, 자, 그림을 그냥 이렇게 그릴게요. 자, 여기를 A, 여기를 B, 여기를 C라고 합시다. 자, 그럼 이렇게 이제 삼각형이 만들어질 거고, 너의 길이가 8이고요. 너의 길이가 3이에요. 그리고 이 각도가 얼마? 60도예요. 자, 내저번에 반지름의 길이를 구할 때 우리가 넓이를 이용해야 된다는 건 머릿속에 잘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거 넓이를 먼저 구하면요. 자, 2분의 1 곱하기 너는 8 곱하기 3 곱하기 우리 사인의 60도라고 하시면 되죠. 자, 얘는 자, 우리가 2분의 1에 자, 내접하는 원이 여기 요렇게 있대요. 자, 그러면 우리 반지름을 이용해서 전부 다 삼각형을 3개로 이렇게 쪼개가지고 넓이 구하는 공식 다들 공부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결국엔 얘는 8 더하기 3 더하기 BC의 길이에 곱하기 우리 내저번의 반지름 스몰 r을 계산해 주시면 되겠지. 자, 그래서 우선 요거 두 개 요렇게 지워주시고요. 사인 60도는 우리 2분의 루트 3이니까 바로 계산하시면 얘는 우리 얼마? 12루트 3이다 라고 이렇게 될 겁니다. 자, 그럼 얘는 우리가 11 더하기 BC의 길이에 곱하기 R이다 라고 우리 이렇게 되겠지. 그럼 우리는 뭐만 찾으면 돼? BC의 길이만 찾으면 되겠네. 그럼 우리 BC의 길이는 각도 나와 있고요. 양쪽 변이 나와 있으니까 코사인 법칙 쓰시면 되겠네요. 자, 그래서 BC의 제곱은 너는 64, 그 다음에 더하기 9, 마이너스 2 곱하기 8 곱하기 3 곱하기 코사인 A 바로 구합시다. 2분의 1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얘네들을 우리가 지워주시면 그지? 24, 얘는 49라고 나올 거네요. 그럼 우리 BC의 길이가 얼마였다? 7이었다 라고 구해주죠. 그럼 여기에서 우리 스몰 r은 그지? 너는 18분의 우리 얼마? 12루트 3 이렇게 돼서 얘는 3분의 2루트 3이구나 라고 우리가 정답을 구해주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우리가 찾는 정답은 1번에 있었습니다. 1번에 우리 내저번의 반지름의 길이 구하는 건 삼각형의 넓이로 구하는 게 가장 쉬운 방법이니까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요. 당연히 코사인 법칙은 잘 쓰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9번 가볼 건데요. 자, 9번은 삼각형의 결정 조건입니다. 자, 우리 문제에서 쌤은 이 문제가 왜 여기에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이 문제를 학교 선생님이랑 출제를 하셨어요. 자, 문제의 조건이 이렇게 다 주어져 있고요. 자, 문제의 삼각형이 하나로 결정될 수 있는 걸 구해봐 라고 했는데, 자, 우선 기억은 절대 안 돼요.
자, A가 4고요. 자, 그 다음에 B가 5고요. 자, 근데 C가 9래요. 자, 그럼 얘는 절대 삼각형이 만들어질 수가 없죠. 자, 그러니까 우리 기억은 날려버리시고 문제를 푸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니은 봐보시면요. 니은은 우리 A가 2루트 2고요. 자, 그 다음에 B가 3이라고 나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C가 너는 얼마? 45도라고 우리 문제에서 나와 있어. 자, 그럼 결국에는 우리가 삼각형을 그냥 임의대로 좀 그려보면 자, 이렇게 생겼어요. 자, 근데 여기를 A, 여기를 B라고 하면 여기가 우리 라지 C가 되죠. 그럼 여기 2루트 2가 될 거니까 여기는 3이 될 거고요. 자, 여기가 45도여야 된대요. 자, 여기에서 우리가 길이를 구해보면요. 여기 코사인 법칙 그대로 쓰면 얘가 루트 11이라고 나옵니다. 자, 이렇게 해보면 우리가 뭐야? 삼각형을 만들 수가 있죠. 그치? 그러니까 니은은 가능해요. 그리고 애초에 문제를 풀 때 기억을 날려버렸으면 니은이 다 있으니까 우리 니은을 확인해 줄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디귿 봐볼게요. 디귿. 자, 디귿은 B가 4고요. 그 다음에 C가 2예요. 자, 근데 C의 각도가 얼마라고 나와 있냐면 30도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얘는 우리가 사인 법칙을 쓰시면 되거든. 자, 그럼 사인 30도 분의 마주보는 변이 얘가 2니까 2예요. 얘가 우리 사인 B분의 4라고 하시면 되는데 얘를 계산하면 B가 90도가 되거든요. 자, 길이가 2랑 4로 정해져 있고요. 너가 각도가 90도랑 30도라고 정해져 있어요. 이러면 삼각형이 무조건 만들어질 수밖에 없죠. 한 개. 그죠? 그러니까 디귿도 우리는 가능한 녀석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리을도 마찬가지예요. 리을도. 자, 리을도 C가 우리 뭐라고 나와 있냐면 루트 2라고 나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A는 30도래요. 자, 그 다음에 B는 105도래요. 자, 그럼 여기에서 사실 C가 우리 얼마냐? 45도라는 걸 바로 찾아낼 수가 있거든요. 자, 그럼 각도가 다 나와 있고 길이가 하나가 나와 있으면 결국엔 각도와 길이가 정해져 버렸네. 그러니까 얘는 오직 만들 수 있는 삼각형이 뭐야? 한 가지밖에 없죠. 그래서 리을도 가능합니다. 됐지? 그래서 이 문제를 출제한 의도는 학교 선생님한테 여쭤봐야 알겠지만 왜 이렇게 냈는지 저는 좀 잘 모르겠다. 그렇지만 우리 삼각형이 어떻게 만들어져야 되는지 길이와 각도가 정해지면 우리는 그 삼각형이 무조건 하나만 결정이 되더라. 단 우리가 길이를 계산했을 때 길이의 값이 음수가 나온다거나 0이 나온다거나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절대 삼각형이 만들어질 수 없다는 거 잘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지? 자, 우리 10번 원리학계 문제 가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원리학계는 학교 모든 학교에서 시험 문제로 한 문제는 출제가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리학계 사실 어려운 문제는 아닌데 이해하기 힘들다고 학생들이 되게 싫어하거든요. 근데 한 번만 이해하면 절대 안 틀리는 부분이니까 공부할 때 우리 좀 열심히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 문제만 틀리면 되지라고 생각하지 말고요. 우리 이 문제도 맞추자라고 생각하고 공부해 주시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자, 가봅시다. 자, 먼저 얘가 월 이율로 0.2%의 금리를 가지고 있고요. 자, 얘네들이 만기가 되면 자, 만기 시 몇 개월 이상 20회 이상이면 얘는 만기 금액에 얼마를 더 주겠다 그랬냐면 1%를 더 주겠대요. 이게 이제 핵심입니다. 자, 그럼 문제에서 얘가 7월 초에서부터 자, 몇 개월 입금할 거냐면요. 이 문제에선 24개월 넣을 거래. 자, 근데 문제에 얼마? 10만 원씩 넣을 거라고 돼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 초에 집어넣으면 우리 이자를 완전히 다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우리가 얼마냐? 10만 원에 1.002에 해당하는 게 뭐야? 첫 번째 항이 되고요. 자, 얘는 1.002에 몇 승? 24승 그리고 마이너스 1이라고 우리 이렇게 한 다음에 뭐야? 공비를 1.002 그리고 마이너스 1이다라고 우리 식을 이렇게 세워주시면 되지. 자, 그래서 얘를 우리가 이제 문제에서 보면 얘가 얼마라고 나와 있냐면 얘가 1.05라고 문제에서 나와 있어요. 자, 그럼 얘는 0.002분의 10에 1.002 그리고 너는 0.05 우리 요거 이렇게 계산해 주시면 되지. 자, 그럼 소수점 3개 이렇게 가져가시면 되고요.
자, 우리 2로 나누면, 그치, 얘가 얼마? 5가 될 거고요. 자, 그럼 얘는 5 곱하기 1.0022 그리고 소수 좀 없앴으니까 1002 그 다음에 곱하기 너는 100분의 우리 얼마다? 5다 라고 이렇게 되겠지. 자, 그럼 얘네 두 개도 지워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얘네 두 개도 우리가 날려버리시고. 자, 그럼 얘를 우리가 계산하면요 얼마가 나오냐면 250.5라고 나옵니다. 자, 근데 우리 10만원을 10으로 계산했으니까 우리 소수점이 우리 만을 더 곱해줘야 되니까 0이 하나 둘 셋 네 개가 돼서 우리가 구했어야 되는 금액은 실제로 2505000이라고 우리가 이렇게 되죠. 되셨어요? 자, 근데 얘가 이제 24개월 뒤에 만기인데 문제에서 마지막에 얼마라고요? 이 금액에 얼마? 만기 금액의 1%를 더 주겠다라고 했어요. 그치? 자, 1%니까 얘는 우리가 0 두 개를 없애면 돼서 25050만큼의 금액을 우리한테 더 주겠다는 거야. 되셨죠? 그래서 우리가 구했어야 되는 전체 원리 합계의 금액은 3005050 이렇게 됩니다. 되셨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찾는 정답은 어디에 있냐면요 4번에 있었습니다. 마지막에 우리 1%를 더 해주셔야 되는데 그지? 요 부분이 좀 헷갈린 친구들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사실 원리합계 문제가 어렵지는 않은데 공식에다가만 그대로 우리가 문제를 먼저 이해를 하고 공식에 그대로 집어넣고 연산을 하시면 되니까 처음 우리 시험 보기 전에 완벽하게 좀 이해 좀 하고 넘어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됐지? 자, 그 다음에 우리 11번 갑시다. 자, 우리 11번은요 수열의 합이에요. 자, 수열의 합 단원에 그치 얘는 부분 분수인데 자, 얘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기출문제에 굉장히 자주 나왔던 문제입니다. 모의고사 기출문제. 자, 문제에서 보니까 fx라고 하는 녀석은요 자, 얘가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분의 1이다 라고 이렇게 있어요. 자, 근데 문제에 fn이라고 하는 녀석이 그지? k 그리고 fn 더하기 1이라고 우리 이렇게 돼 있고요. 자, 얘를 만족시키는 k의 값을 우리가 자연수 k여야 된다. k가 자연수여야 된다. 자, 그걸 우리가 an이라고 하죠. 자, 그럼 그대로 집어넣으면요 얘는 n제곱 마이너스 n 마이너스 2분의 1이 k보다 작아야 되고 얘는 n제곱 마이너스 n 플러스 2분의 1이 k보다 커야 돼. 자, 그럼 이 사이에 있는 k는 뭐밖에 없냐면요 n제곱 마이너스 n밖에 없습니다. 그죠? 왜? 얘에서 마이너스 2분의 1 뺀 거랑 얘에서 2분의 1 더한 거는 그지? 가운데 얘가 있다는 거지. 즉 우리가 구해야 되는 an이라고 하는 녀석은요 너는 n제곱 마이너스 n이다 라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놓고 이제 문제에서 구하라는 건 시그마 k가 2에서부터 어디까지? 30까지. 자, 얘는 a의 k분의 1 얘를 우리 구하라 라고 했으니까 자, 그대로 적어보면 시그마 k는 2에서부터 30까지. 자, 얘는 k의 k-1분의 얼마 1이다 라고 우리 이렇게 되죠. 자, 그럼 얘 우리 부분분수로 만들어가지고 시그마 k는 2에서부터 어디까지? 30까지. 얘는 k-1분의 1 빼기 k분의 1로 우리가 부분분수 해주시면 될 거고요. 자, 그대로 대입해보면 얘가 우리 얼마다? 1 빼기 2분의 1 그 다음에 2분의 1 빼기 3분의 1 이렇게 되니까 우리 한 칸씩 바로바로 지워지는 이런 형태가 되죠. 그럼 마지막에 우리가 30을 대입하시면 되니까 얘는 마이너스 얼마? 30분의 1이 남아있을 거고 나머지는 다 지워졌겠네. 그래서 우리가 구했어야 되는 녀석은 1 마이너스 30분의 1이다 라고 우리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는 30분의 29여서 우리가 찾아야 되는 정답은 몇 번이었다? 5번에 있었다 라고 구하시면 되겠네요. 우리 부분분수 계산 잘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런 유형의 문제가 모의고사에 옛날에는 많이 나왔는데 이걸 좀 응용을 해서 학 교수님이 시험 문제로 출제도 하셨으니까 푸는 방식은 좀 정확하게 기억을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12번 가볼게요. 우리 12번은 코사인 법칙이에요.
자, 문제에서 그림이 그려져 있으니까 자, 그림을 좀 그려보고요. 자, 이렇게. 자, AB의 길이가 4래요. 자, A가 여기 있고, 자, B가 여기 있고, C가 여기 있는데, 자, AB의 길이는 4고요. 자, AC의 길이는 7이다 라고 문제에서 나와 있습니다. 자, 그리고 AB는 AD가 되도록 D의 점을 잡았대. 즉, 얘의 길이랑 똑같은 녀석을 여기에다가 이렇게 D라고 잡았대요. 자, 그리고 이렇게 이제 그었더니 얘도 그럼 길이가 4겠네. 그리고 BD의 길이가 얼마가 되더래? 그럼 2루트 3이 되더래. 자, 이제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는 건 BC의 길이가 얼마니? 라고 문제에서 물어봤습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우리 이미 얘가 길이가 3이라는 걸 알았으니까 BC의 길이를 구하려면 나는 얘의 각도를 구해야 되는데 길이를 모르니까 우리는 뭐부터 구할 거냐? 얘부터 구할 겁니다. 너의 각도를 구할 거야. 자, 얘를 쌤이 알파라고 할게요. 자, 그럼 우리 코사인 알파라고 하는 녀석은요 2 곱하기 4 곱하기 2 루트 3분의 4, 4, 16 더하기 4, 3, 12 그 다음에 빼기 4, 4, 16 우리 요렇게 계산해 주시면 되겠지. 자, 그럼 얘를 요렇게 없애 주시고요. 자, 계산하면 너는 12니까 이렇게 지우면 3 이렇게 돼서 너는 4 루트 3분의 얼마? 3이다 라고 이렇게 구해질 겁니다. 됐죠? 쌤 그냥 이대로 줄게. 자, 뭐냐? 그럼 우리 파란색으로 써놓은 녀석은 얘는 파이 마이너스 알파겠네. 즉 코사인 파이 마이너스 알파를 구하면 되죠. 우린 코사인 알파를 알았으니까. 그럼 BC 구합시다. 자, BC의 제곱은요. 자, 얘는 3, 3은 9 더하기 4, 3, 12 그 다음에 빼기 2 곱하기 2 루트 3 곱하기 3 곱하기 우리 코사인 파이 마이너스 알파를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사실 얘가 우리 뭐냐면 너가 코사인 마이너스로 해서 코사인 알파가 이렇게 바뀌죠. 그럼 얘를 그대로 여기에다가 집어넣어 주시면 되겠네요. 자, 그럼 얘는 9 더하기 12, 그 다음에 더하기 2 곱하기 2 루트 3, 그 다음에 곱하기 4 루트 3분의 3 하시면 되네. 자, 그럼 얘네들이 우리 이렇게 지워져 버리고요. 그지? 그럼 3 어디 갔어? 자, 이렇게. 그럼 얘 우리 계산하시면 9 되니까 맞지? 우리 얘는 30이라고 구해지죠. 즉, 우리 구했어야 되는 BC의 길이는 얼마다? 루트 30이다 라고 구해지죠. 자, 우리가 찾았어야 되는 정답은 3번에 있었네요. 자, 길이들을 이용해서 당연히 우리 코사인 구하는 방법 좀 잘 기억하시고 코사인 법칙만 잘 적용하시면 충분히 잘 풀어낼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되셨죠? 자, 그 다음에 우리 13번 갈게요. 자, 13번은요 수열의 귀납적 정의예요. 우리 주어진 수열의 관계를 이용해가지고 이제 시그마를 계산을 하시는 건데, 자, 보시면요, 문제 가 조건에 A의 2n 이라고 하는 녀석은 너는 A의 n-2라고 이렇게 주어져 있고요. 자, 그 다음에 A의 2n 더하기 1이라고 하는 녀석은요, 자, 너가 마이너스 AN 그리고 더하기 3이라고 문제에서 나와 있습니다. 자, 근데 문제에서 A의 18이 0이다 라고 주어져 있는데요. 자, 그럼 이제 요걸 이용해서 우리가 수열의 항이 얼마가 되는지들을 찾아볼 건데, 자, 여기 먼저 뭐 할 거야? 9부터 집어넣을 겁니다. 그럼 A의 18은요, 너는 A의 9, 마이너스 2 이렇게 되는데, 얘가 0이라고 했으니까 우리 A의 9가 얼마다? 너는 2라고 이렇게 구해질 거고. 자, 그 다음에 9를 구하려면 여기다가 집어넣어야 되겠지? 그래서 우리 A의 9는요, 너는 마이너스 A의 4, 그지? 그 다음에 더하기 3 이렇게 되겠죠. 자, 근데 얘가 2가 돼야 되니까 우리 A4가 얼마였다? 너는 1이었다 라고 이렇게 되고요. 자, 다시 A4를 구해야 되니까 여기다 집어넣으면 A의 4는요, 너는 A의 2 마이너스 2 우리 이렇게 돼서, 자, 얘는 우리 A의 2가 3이다 라고 이렇게 구해질 거야. 자, 그리고 우리 A의 2라고 하는 녀석을 이용해서 너는 A의 1 마이너스 2가 돼야 되니까 너가 3이 되려면 A의 1은 우리 얼마다? 너는 5라고 우리 이렇게 구해질 겁니다. 자, 얘를 이제 구해놓고요. 자,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는 게요. 자, 시그마 K는 1에서부터 우리 어디까지? 49까지 우리 AK를 구하라 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여기에서 주어진 이 가와 나의 식을 서로 더해버려요.
자, 두 개를 더하니까 너는 A에 2n 더하기 A에 2n 더하기 1이라고 하는 녀석이 얘네 두 개 더하면 없어져 버리고 1이다 라고 이렇게 구해집니다. 자, 그럼 그대로 우리가 여기에서 봐봐. 1부터 집어넣으면 얘는 A에 2 더하기 A에 3이 1이에요. 자, 그 다음에 A에 4 더하기 A에 5가 얼마? 너도 1이에요. 자, 이렇게 쭉 다 대입이 되겠지. 자, 그럼 결국엔 49가 되려면 여기에다 우리 얼마? 24를 집어넣어야 되니까 24 더하기 49 A에 48 더하기 A에 49가 우리 얼마야? 얘가 1입니다. 자, 그럼 얘가 총 항의 개수가 몇 개야? 24개죠. 그러니까 1을 다 더하면 되니까 얘네들을 다 더한 게 24예요. 자, 근데 우리 뭐가 남았어? A1 하나가 남았죠, A1. 그지? 자, 그러니까 A1은 우리 아까 5라고 구해놨네? 그러니까 마지막에 얼마만? 5 하나만 이렇게 더해주시면 되죠. 그래서 우리가 찾았어야 되는 정답은 얼마다? 29라고 이렇게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치? 그래서 이 나와 있는 점화식의 특징을 좀 이용을 해가지고 이렇게 찾아야 되는 문제들은 아마 평상시에 공부할 때 연습 되게 많이 했을 겁니다. 그래서 형태들을 좀 확인해 주시고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것들을 찾아서 정답을 낼 수 있게 연습해 주시면 좋겠네요. 됐지? 자, 그 다음에 우리 14번 갈 건데요. 자, 14번은요. 자, 얘는 등비수열의 활용이고요. 사실 얘는 평가원에서 기출된 문제를 딱 숫자만 바꿔가지고 학교 선생님이 시험 문제로 출제를 하셔가지고 이 문제 기출문제 풀어본 친구들은 하고 바로 문제를 풀어낼 수 있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보면요, y는 우리 3의 x승이라고 하는 그래프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y는 27의 x승이라고 하는 녀석의 그래프가 있는데 얘는 3의 우리 3x승이다 라고 이렇게 우선 좀 써놓을게. 자, 그랬더니 자, 지금 문제에서 나타나 있는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어요. 자, 3의 x승 그래프가 있고요. 그 다음에 27x 그래프가 이렇게 있는데, 자, A라는 점에서 얘가 이렇게 여기가 A, 그 다음에 여기가 P1, 그리고 여기가 Q1, 그 다음에 여기가 Q2, 뭐 이런 식으로, P2 이런 식으로 계속 이제 이렇게 가는 이런 녀석이래요. 자, 그때 문제에서 이제 문제를 좀 읽어보면요. 자, A라고 하는 점이요. 243, 그 다음에 3의 243승이래요. 자, 그때 얘가 평행하게 P1이 되고요. 그 다음에 Y축에 평행하게 Q1이 되고요. 이제 얘네들을 막 해가지고 계속 반복해서 n번째 얻은 두 점을 각각 우리가 Pn, Qn이라고 하고요. 자, 그리고 Qn의 X좌표를 우리가 XN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얘의 X좌표를 우리가 X1이라고 하자라고 하는 거죠. 됐지? 자, 그때 문제에서 XN이 K분의 1보다 우리가 작은 얘를 만족시키는 N의 최소값이 8일 때요. N의 최소가 8이래. 자, 그때 자연수 K의 개수가 어떻게 되냐라고 물어봤습니다. 즉, 우리는 A8이 그럼 얼마인지를 구해야 되죠. 8이 최소라고 했으니까. 자, 그럼 X8이 얼마인지를 우리가 좀 구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처음에 너가 우리 243이었는데 3의 243승이니까 얘 3으로 나누면 여기에 X값이 얼마야? 81이에요. 즉, X1은 우리가 얼마였다? 81이었다. 자, 그럼 Q의 좌표는 너는 81, 2, 3의 81승 이렇게 될 거니까 다시 1로 오면 3으로 나누면 우리 얘가 얼마다? X2는 27입니다. 즉, 얘만 봐도 알 수 있듯이 우리 얘는 등비수열이에요. 즉, XN이라고 하는 녀석은요. 너는 첫 번째 항이 81이고요. 공비가 3분의 1인 3의 n-1승이 되는 이런 등비수열이었다 라고 말할 수 있겠죠. 자, 그럼 결국엔 요걸 이용해서 우리가 8을 구해보면요. X의 8은요. 너는 81 곱하기 3분의 1에 얼마? 7승 이렇게 되니까 자, 얘 3의 4승이어서 얘는 3의 3승분의 1이라고 돼서 얘는 우리 얼마다? 27분의 1이다 라고 우리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럼 얘가 27분의 1이니까 자, 얘를 만족하는 최소의 8이 n의 최소가 8이었대요. 그지? 즉, 얘는 27분의 1이라고 하는 녀석이 k분의 1을 얘를 만족해야 되는 거죠. 즉, k분의 1이 뭐야? 더 커야 돼요.
자, 그럼 9가 되면 돼, 안 돼? 아니, 최소가 9일 순 없잖아요. 맞지? 최소가 8이라고 했으니까. 됐어요? 자, 그럼 우리 여기에서 그럼 얘보다 커야 되니까 우리는 K가 뭐야? 26은 되죠. 그지? 그 다음에 25도 되죠. 자, 그럼 이렇게 쭉 가다가 얘가 최소가 뭐가 되면 안 돼? 7이 되면 안 되지. 맞지? 자, 그러니까 우리 여기에다가 7을 집어넣으면 x의 7은요. 얘가 우리 얼마가 된다? 너는 9분의 1이다 라고 이렇게 됩니다. 즉 K가 어디까지 되냐? 9까지 되는 거죠. 우리 얘를 만족하면 안 되니까요.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건 9에서부터 어디까지? 26까지 우리가 원하는 값이 나타나고요. 자, 얘는 총 몇 개다? 우리 18개라고 나타납니다.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찾는 정답은 1번이었습니다. 자, 우리 모의고사 기출에는 얘가 다 2로 나왔어요. 2의 x승, 얘는 2의 4x승 이렇게. 그래서 요걸 이용해가지고 학교 선생님이 좀 변형을 해서 만드셨는데 문제 유형은 완벽하게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출 문제들을 좀 정확하게 잘 풀어주셨으면 좋겠네요. 됐지? 자, 우리 15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15번 같은 경우는요, 사인, 코사인 문제고요. 우리 당연히 여기에서 넓이에 관련된 녀석이 나온다면 넓이도 활용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근데 우리 15번 문제도 마찬가지로요, 평가원 기출 문제를 변형을 시켜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평가원 기출 문제를 풀었던 친구들, 그리고 그 문제를 완벽하게 이해한 친구들은 이 문제를 보자마자 숫자만 바뀌었네, 계산만 하면 되네 라고 이렇게 될 수 있기 때문에 기출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다들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문제 보니까 자, 원이 하나가 이렇게 있고요. 자, 그리고 여기에 선분이 하나가 이렇게 그려져 있는데, 자, 여기에 중점이 있대요. 그리고 이 중점을 이렇게 이었어. 자, 그러니까 우리 여기 두 개 길이는 같고요. A, B, C. 자, 이렇게 있고 여기가 D래요. 그리고 여기는 M이라고 했대. 자, 근데 문제에서 AB의 길이는 5라고 주어져 있고요. 자, 그 다음에 BC의 길이는 3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고요. 자, 그리고 BCA에 해당하는, 각 BCA에 해당하는 게 9분의 5라고 나와 있습니다. 즉, 여기 BCA에 해당하는 우리 얘를 세타라고 하면 코사인 세타가 9분의 5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얘를 쌤이 세타라고 할게요. 자, 그때 문제에서 구하라고 한 녀석이, 그치, BD의 길이, 즉 얘 전체 길이를 구하라 라고 하는 건데요. 자, 한번 문제를 봐보도록 합시다. 자, 여기에서 지금 우리 보면요, 자, 얘네 두 개 길이가 같고요, 얘의 각도가 나와 있으니까 우리 AC의 길이를 구할 수 있죠. 자, 우리 AC의 길이는 자, 25 코사인 법칙 쓰는 거예요. 자, 25는 3, 3, 9 더하기 AC의 제곱. 자, 그 다음에 마이너스 2 곱하기 3 곱하기 AC의 길이를 구하시면요, 얘가 코사인 세타 써야 되니까 9분의 5 이렇게 되죠. 자, 그럼 3 없어지고요, 그지? 자, 그 다음에 얘 우리 넘겨서 계산하면 AC의 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너는 3분의 10 AC, 그리고 마이너스 16은 0이다 라고 우리가 이렇게 식이 만들어질 겁니다. 자, 그럼 여기에다가 3 곱해가지고요, 3AC의 제곱 마이너스 10AC 그리고 마이너스 48은 0이다 라고 우리가 이렇게 만들어질 거고요. 자, 얘 3, 1, 그 다음에 8, 6에 48. 자, 이렇게 만드시면 이제 만들어지죠. 즉 여기가 플러스, 여기가 마이너스 이렇게 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결국에는 우리 여기에서 AC의 길이가 얼마라고 보여지냐? 6이라고 나오는 거죠. 인수분해 한 거니까 이렇게. 자,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AM의 길이, 너는 우리가 3이구나. 자, 그 다음에 너의 길이도 우리 얼마? 3이구나 라고 이렇게 구해지죠. 자, 그럼 여기에서 있잖아, 우리가 BM의 길이를 구할 수 있어요. 자, BM. 자, BM의 제곱은요, 너는 3, 3은 9 더하기 3, 3은 9, 그 다음에 마이너스 2 곱하기 3 곱하기 우리 뭐야? 9분의 5 해주시면 되죠. 자, 그럼 얘네들이 이렇게 지워질 거니까 얘는 얼마다? 2루트 2라고 구해질 겁니다. 그냥 우선 8이라고 쓸게요. 그치?
자, 우리 닮음을 이용해서 길이를 따져보면요. 얘가 3대 x는요. 너는 2 루트 2 대 우리 얼마? 3이라고 이렇게 될 거고요. 자, 그럼 얘가 2 루트 2x라고 하는 녀석이 얼마다? 너는 9다라고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우리 x의 값을 구해보니까 너는 2 루트 2분의 우리 얼마? 9라고 우리 이렇게 구해지는 거고. 자, 얘 우리 계산하시면 얼마다? 4분의 9 루트 2라고 구해질 겁니다. 자, 근데 우리는 구하라고 하는 게 뭐야? BM의 길이랑, 그치, 뭐야? 이 X의 길이를 더해야 되는 거지. 자, 그래서 우리가 구해야 되는, BD의 길이를 구해보시면요. 자, 얘는 우리 얼마다? 4분의 17 루트 2라고 우리 이렇게 계산이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했어야 되는, 정답은 얘네 두 개를 더하라 라고 했으니까 21이라고 구해질 거고요. 정답은 3번에 있었습니다. 자, 사실, 여기에서 닮음을 쓰는 것도 물론, 기억을 하시면 좋겠지만 우리 어렸을 때 얘 곱하기 얘는요 얘 곱하기 얘다라고 우리 이렇게 공부한 적이 있거든요, 중학교 때. 그래서 그걸 이용하시면 더 빠르게 해결할 수 있는데 아무래도 기억이 잘 안 나니까 쌤이 닮음까지 좀 설명을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아시는 친구들은 빠르게 구하시면 되고요, 기억이 안 나시는 친구들은 이렇게 닮음을 써서 푸시면 좋겠습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우리 16번 가보도록 할 건데요. 자, 우리 16번은요, 점화식을 좀 이용하시면, 문제를 풀 수 있는데, 사실 얘는 우리가 순열조합을 이용하시면 훨씬 더 편하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여기에서 규칙 찾는 게 사실은 되게 힘들거든요. 자, 그러니까 한번 같이 봐보도록 할게요. 자, A 상자에 똑같이 생긴 구슬이 N개 들어있다. 이 구슬을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B 상자로 옮기려고 하는데, 한 번에 1개 또는 2개만 옮길 수 있다라고 돼 있고요. 2개씩은 연속해서 옮길 수 없다라고 돼 있어요. 자, 이와 같은 방법으로 N개의 구슬을 옮기는 방법의 수를 우리가 AN이라고 할 때 A의 12를 구하자라고 했는데, 자, 우리 A1부터 구해보면요. 얘는 구슬이 몇 개? 1개예요. 1개. 자, 그럼 얘는 옮기는 방법을 우리 한 가지라고 쓰시면 되죠. 자, 근데 우리 2개인 경우는요. 자, A의 2 같은 경우는, 그지? 얘가 1개씩 2번 이렇게 해서 우리가 옮기는 방법 1가지. 자, 그 다음에 얘는 2개를 통째로 한 번 바로 옮기는 방법이니까 얘는 2가지가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A의 3이라고 하는 녀석은요. 자, 얘는 1개씩 옮기면 되니까 요거 옮기는 방법 1가지. 2개, 1개 옮기는 방법이 있고요. 얘는 1개, 2개의 방법으로 옮기는 경우가 있으니까 얘는 몇 가지? 3가지. 이렇게 나와요. 자, 아직까지 규칙이 안 보이거든. 자, 우리 A4를 한번 해보면요. A4 같은 경우도요. 1개를 옮기는 방법이 있고요. 너는 2개, 1개를 옮기는 방법이 있죠. 자, 근데 얘네들은 우리가 일렬로 나열을 하면 되니까 얘는 우리 고등학교 1학년 때 썼던 3팩토리알을 2팩토리알로 나눠버리시면 되니까 얘는 몇 가지 경우? 3가지 경우가 나와요. 자, 근데 2개는 우리 연달아 할 수 없다 그랬으니까 2개는 안 되죠. 그러니까 얘는 우리 몇 가지가 나오냐? 4가지가 나옵니다. 아직도 규칙이 없어요. 자, 그럼 A5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자, 1을 옮기는 방법. 그 다음에 1을 옮기는 방법. 자, 얘는 1가지고요. 얘는 4가지고요. 자, 그 다음에 1은 안 되니까 2 이렇게 옮기는 방법이 얘는 1가지가 나와요. 자, 그럼 얘가 우리 6가지가 나와요. 자, 이렇게 보면은 규칙이 사실은 나타나요. 자, 뭐냐면 우리 1이랑 3을 더하면 4가 되고요. 2랑 4를 더하면 6이 됩니다. 자, 그러니까 얘가 원래 이 점화식을 구하라 라고 했을 때 이 점화식을 구해보면요. A의 n이라고 하는 녀석은요. A의 n-1 더하기 A의 n-3이에요. 됐지? 그래서 봐봐. 4를 여기다 집어넣으면요. 3 더하기 얼마? 1 이렇게 되죠. 자, 그 다음에 5를 집어넣으면요. 얘는 4 더하기 2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찾아야 되는 점화식이 얘예요. 근데 얘를 우리가 그냥 이렇게 규칙을 해가지고 찾기가 쉽지가 않죠. 이렇게 해서 이 규칙을 찾아가지고 정답을 구하시잖아요. 그럼 얼마가 나오냐면 88이 나와요. 그래서 얘가 우리 정답입니다. 정답 몇 번이었냐면 3번이었어요. 저 규칙에 맞게 계산을 해보시면 돼요. 그럼 요번에는 얘네 2개 더하면 되겠네요. A6은 얼마예요? 9예요. 자, 그럼 얘네 2개 더하면 되겠네요. A7은 얼마예요? 너는 13이에요. 자, 그 다음에는 얘네 2개 더하면 되겠네요. 19고요.
얘네 두 개 더하면 되겠네요. 28이고요. 됐죠? 자, 사실 이거 이렇게 구하시면 됩니다. 자, 근데 이렇게 구하면 그치? 우리가 언제 A12 규칙 찾기도 있는데 A12를 어떻게 구해? 라고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얘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하시는 게 좋아요. 쌤이 여기에서 우리 순열 조합을 썼잖아요. 자, 그러니까 너는 1 곱하기 1이 12개인 경우는 한 가지예요. 자, 근데 얘는 2가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1이 10가지인 경우입니다. 자, 그럼 얘는 1열로 나열하는 경우 총 11개를 나열하는 거니까 11가지 이렇게 나와요. 자, 그 다음에 2가 이제 요번에는 2개고요. 그럼 우리 1이 몇 개? 8개라고 하는 녀석이 있는데 얘 2는 우리가 1열로 나열을 했을 때 이웃하면 안 되잖아요. 자, 그러니까 1을 8개를 이렇게 놓는 거야. 5, 6, 7, 8 이렇게. 그러면 사이사이에다가 얘네들을 배치를 하면 되죠. 즉 공간이 총 몇 개? 9개고요. 9개 중에 몇 개? 2개를 집어넣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얘는 9, 8, 1, 2 이렇게 되니까 넌 4, 9, 36까지 이렇게 나옵니다. 자, 요번에는 우리 2가 몇 개요? 3개인 경우. 자, 그 다음에 그러면 6이 빠졌으니까 1이 몇 개? 너는 6개인 경우. 자, 그럼 얘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6개의 1을 나열하고요. 자, 2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 중에 3군데를 배치하면 되죠. 그래서 73 해주시면 됩니다. 얘 우리 3번 5가지가 나오네요. 자, 그 다음에 2를 우리가 4개를 하고요. 자, 그 다음에 1을 우리 4개를 하면요. 자, 얘는 1이 하나, 둘, 셋, 4개고요. 2가 하나, 둘, 셋, 넷, 5군데 중에 몇 개? 4군데 들어가야 돼요. 아, 그러니까 얘는 우리 얼마야? 5입니다. 됐지? 자, 근데 2가 6개가 돼버리면 1이 2개밖에 안 남으니까 2는 무조건 이웃할 수밖에 없으니까 얘네들이 전체에 나타나는 거야. 자, 그럼 얘 우리 계산해보세요. 자, 더하기 하면 되니까 1 더하기 11 더하기 36 더하기 35 더하기 5 딱 해주시면 얘가 우리 얼마? 88이라고 우리 똑같이 나오죠. 즉, 이 문제는 우리가 이렇게 조합을 써서 계산을 하시는 게 훨씬 더 쉬운 문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점화식을 찾아내기보다는. 되셨죠? 자, 그 다음에 17번 가볼게요. 자, 17번도 사인, 코사인 법칙이고요. 자, 우리 얘 같은 경우는 식을 좀 간단하게 정리를 할 수 있어야 되겠지. 자, 봐보시면요. 문제에서 A 코사인 제곱 A. 자, 그 다음에 더하기 너는 C-A의 코사인 제곱 B. 자, 그 다음에 너는 C 곱하기 코사인 제곱 C라고 문제에서 나와 있대요. 자, 얘가 성립하는데, 자, 문제에서 C는 3A라고 나와 있어. 자, 그러니까 그때 A, B, C의 넓이가 3루트 3일 때 B의 값을 구해봐 라고 했습니다. 자, 우선 주어진 식을 좀 간단하게 정리를 하셔야 되는데, 자, 쌤은 얘를 1 사인 제곱 A 다 사인으로 바꿀 거예요. 자, 얘는 1 코사인 제곱 B라고 바꾸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얘는 1 사인 제곱 C라고 우리 이렇게 바꿀 겁니다. 자, 쌤이 이렇게 바꾸는 이유는요. 자, 코사인은 제곱을 하면 식이 엄청 복잡해지잖아. 그지? 그러니까 우리가 사인으로 바꿔놓으면 좀 간단해지니까 먼저 얘로 갑니다. 자, 그럼 얘 전개하면 너는 A 사인 제곱 A. 자, 그 다음에 더하기 1 곱하는 거니까 너는 C-A 이렇게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너는 마이너스 C-A 곱하기 사인 제곱 B라고 우리 이렇게 되고요. 얘는 너는 C 사인 제곱 C라고 우리 이렇게 될 겁니다. 근데 A랑 A가 지워져 버리죠. 자, 그리고 C도 양쪽에 똑같은 게 있으니까 이렇게 없어져 버립니다. 아, 그러니까 우리가 식을 좀 쓰면 A 사인 제곱 A. 자, 그 다음에 더하기 너는 C-A의 사인 제곱 B. 자, 얘는 우리가 너는 C 사인 제곱 C라고 우리가 이렇게 되죠. 됐지?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여기에서 사인 법칙을 쓸 거야. 자, 그럼 얘는 너는 A에 2R분의 스몰 a라고 하면 되니까 얘는 4R 제곱분의 A 제곱 이렇게 되죠. 자, 그 다음에 더하기 너는 C-A에 너는 4R 제곱분의 B 제곱이라고 쓰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마지막에 너는 4R 제곱분의 C 곱하기 C 제곱 이렇게 되죠. 자, 그러니까 4R 제곱은 다 지워지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식을 좀 정리하면 자, A 세제곱
플러스 C-A의 B제곱. 자, 근데 얘 C 세제곱이니까 마이너스 C 세제곱을 해서 얘가 0이다 라고 이렇게 넘길게요. 자, 그럼 우리 얘 A-C에 그치? 요렇게 두 개 묶어가지고 우리 인수분해하면 얘가 A제곱 플러스 AC 그리고 플러스 C제곱 이렇게 되고요. 자, 얘는 마이너스로 묶어내시면 A-C B제곱이라고 되고 얘가 우리 얼마? 0이다 이렇게 되죠. 자, 그럼 우리 A-C의 A제곱 더하기 AC 더하기 C제곱 마이너스 B의 제곱이 0이다 라고 될 건데, 자, 우리 보시면 C는 뭐라 그랬냐면 3A라고 했어, 그지? 자, 그러니까 얘는 절대 0이 될 수가 있어, 없어? 없어요. 아, 그러니까 너가 0이어야 되겠네. 얘는 절대 0이 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 A 자리에다가, C 자리에다가 3A를 갖다가 이제 집어넣고 계산하시면요. 얘는 A제곱 더하기 3A제곱 플러스 너는 9A제곱 마이너스 B제곱이 얼마다? 0이다 라고 우리가 이렇게 되고, B제곱이 너는 얼마야? 14A제곱이다 라고 이렇게 될 거예요. 됐지? 자, 그럼 우리 B가 얼마가 돼요? 너는 루트 14A라고 우리 이렇게 계산이 될 겁니다. 13이죠, 13. 미안, 13. 루트 13A라고 우리 이렇게 될 거예요. 자, 그럼 우리 세 변의 길이를 다 구했어. 자, 루트 13A가 제일 길죠. 자, 그러니까 이렇게 그냥 삼각형 그려놓고요. 자, A는 A고요. C는 3A라고 했고요. 자, 문제에서는 루트 얼마? 13A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나는 이제 뭐만 구하면 돼? 얘의 각도만 구하면 돼. 자, 그러니까 얘를 우리 세타라고 하면요. 자, 코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는 2 곱하기 우리 A 곱하기 3A분의 너는 A제곱 더하기 9A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13A제곱. 자, 이렇게 될 거예요. 자, 그럼 우리 A제곱은 다 없애버리시면 되고요. 자, 그럼 얘 계산하시면 너는 6분의 마이너스 3 이렇게 돼서 얘는 우리 얼마야? 마이너스 2분의 1이었네요. 자, 그럼 이제 우리 사인 세타를 구해보면, 자, 여기에 사인 세타는요, 얘 우리 얼마다? 그냥 2분의 루트 3 되죠. 그지? 코사인 세타가 마이너스 2분의 1이었으니까 120도, 사인 120도는 2분의 루트 3 이렇게 되는 거지. 자, 그럼 넓이 우리 S를 구해보시면 넓이는, 자, 얘는 2분의 1 곱하기 A 곱하기 3A 곱하기 2분의 루트 3 해주시면 되니까 얘가 우리 얼마여야 된대요? 3 루트 3이어야 된대요. 그래서 우리가 구하는 A의 값은 얼마가 나와야 된다? 2가 나와야 된다. 이렇게 계산이 되죠. 되셨습니까? 그래서 문제에서 구하라고 한 건요, B의 값. 즉, 우리 A가 2였으니까 B는 루트 13A였죠. 그러니까 우리 B는 얼마다? 2 루트 13이었다 라고 구하시면 되고, 정답은 3번에 있었습니다. 자, 우리 얘는 인수분해랑 이제 우리가 이런 식들을 좀 많이 좀 적어야 되는데, 계산만 차분하게 좀 잘해주시면 충분히 풀어낼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문제였습니다. 됐지? 자, 그 다음에 우리 18번 갈 건데요. 18번 같은 경우는 자, 우리 얘는 수열의 합에 관련된 문제이긴 한데, 우리 등차 수열을 좀 잘 이용을 하셔야지만이 우리 계산을 해낼 수가 있죠. 절대값이 또 있고요. 그리고 이제 공차의 관계들을 좀 확인하셔야 되는 문제였습니다. 자, 한번 봐볼게. 자, 공차가 정수래요. 공차는 정수고요. 자, 공차가 정수인 등차 수열. 자, 우리 AN, BN이 두 개가 있어요. 자, 근데 가조건에 절대값 A1-B1이라고 하는 녀석이 얘가 7이래요. 자, 근데 우리 AM이라고 하는 녀석에 얘가 BM이라고 우리 이렇게 돼 있고요. 자, 근데 A의 우리 M 더하기 1이라고 하는 녀석이 B의 M 더하기 1보다는 우리 더 작아야 된다. 즉 A의 M 더하기 1이 더 작대요. 자, 얘를 만족하는 자연수 M이 존재한다. 자, 그때 문제에서 이렇게 나왔어. 시그마 K는 1에서부터 M까지 AK를 구해봤더니 얘가 우리 얼마? 36이라고 이렇게 나왔을 때, 자, 그때 문제에서 BK의 시그마를 쓴 걸 구해봐 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우선
자, 얘네들이 지금 나와 있는데, 자, 여기에서 먼저 확인할 수 있는 거, 얘네 두 개가 같아지는 시점이 분명히 있대요. 등차 수열끼리. 자, 근데 그 다음 번째 항을 우리가 해봤더니, 자, 내가 여기다 이렇게 쓸게. A의 M 더하기 D1이라고 쓸 거고요. 자, 얘는 A의 M, 그 다음에 더하기 D2라고 이렇게 했는데, 자, 얘가 더 커야 된대. BM도 우리 뭐니까? AM이랑 똑같으니까 쓴 거야. 자, 그럼 얘네들이 없어져. 그러면 공차가 당연히 뭐가 더 커야 돼? BN의 공차가 더 커야 돼. BN의 공차가 더 크구나. D1보다. D2가 우리 어때요? 더 크구나. 우리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여기에서, 자, 첫 번째 가로 이제 가보면요. 자, 얘네 두 개를 뺐는데 7이야. 자, 그러면 우리 공차가 작은 녀석에 있어서, 그치? 분명히 같아지는 녀석이 있지만, 공차가 큰 녀석을 더했을 때 언제 같아지는 거잖아. 맞지? 작은 걸 똑같이 더하는 거보다 큰 걸 똑같이 더하는 거. 맞죠? 그렇게 됐을 때 같아지는 거니까 얘네 둘을 우리가 계산을 해보면, 반드시 A1 빼기 B1이라고 하는 녀석은 뭐가 될 수밖에 없어? 양수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되셨나요? 자, 그럼 우리가 얘가 양수가 나온다라고 하는 것까지 찾았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 요 식을 이용을 합시다. 자, 너는 A의 첫 번째 항 더하기 M-1에 우리 D1이라고 하는 녀석이고요. 자, 얘랑 B1 더하기 M-1 D2라고 하는 녀석은 우리 얼마야? 같대요. 자, 그럼 우리 얘를 넘기면 A의 1 마이너스 B1이 될 거고요. 자, 요걸 요렇게 넘겨보면 너는 M-1 그리고 너는 D2 마이너스 얼마 D1이라고 우리가 요렇게 됩니다. 자, 그럼 얘가 우리 얼마예요? 너가 7이죠. 즉 7은 M-1 그리고 D2 마이너스 D1이라고 우리가 요렇게 되지. 자, 근데 여기에서 이제 부정방정식이 나오죠. 자, 얘 자연수예요. 얘는 무조건 자연수. 그지? 왜? D2가 더 크다 그랬으니까. 정수였으니까. 그럼 결국에 자연수 곱하기 자연수인데 얘가 7이야? 근데 1 곱하기 7은 절대 안 돼요. 왜? 우리 문제에서 m이 3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했거든요. 자, 그러니까 얘는 안 돼. 그러니까 우리가 찾은 녀석은 얼마다? 너는 7 곱하기 얼마? 1이었어요. 즉, 우리가 뭐가 나와버린 거야? m이 나와버린 겁니다. m은 우리 얼마다? 8이다 라고 구해줘. 자, 그리고 D2 마이너스 D1이라고 하는 녀석은 얘는 우리 얼마? 1이다 라고 구해지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이제 우리 얘 시그마 써있는 걸 이제 이용을 해볼게. 자, 그럼 너는 2분의 전체 항의 개수는 8개고요. 자, 그리고 너는 첫 번째 항 A1이고요. 자, 끝항이 너는 AM이에요. 자, 얘를 계산한 녀석이 얼마다? 36이다 라고 돼 있어요. 즉, A의 1 더하기 A의 M이라고 하는 녀석은 얘가 우리 얼마예요? 9예요, 9. 자, 근데 우리 문제에서 구하라고 한 거 시그마 K는 1에서부터 우리 얼마? M까지 우리 BK. 자, 얘를 구해봐 라고 했거든요. 자, 그럼 얘도 마찬가지 등차 수열이니까 2분의 너도 8개 항은 똑같고요. 너는 B1 더하기 얼마? BM이에요. 자, 그럼 얘도 마찬가지 우리 이렇게 나눠서 계산을 하시면 되는데, 자, 우리 이미 AM이라고 하는 녀석과 BM이라고 하는 녀석은 뭐야? 같았어. 맞지? 자, 그러니까 우리 A의 1이라고 하는 녀석은 9-BM이라고 써도 되겠죠. 자, 그럼 얘 같은 경우는 우리 반대로 쓸게요. 자, A의 M이라고 하는 녀석이 너는 BM이랑 똑같은데 너가 9-A1이라고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럼 얘를 우리가 여기다가 집어넣으시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우리 4에 너는 B1 더하기 9-A1이라고 우리가 이렇게 될 거고요. 자, 근데 우리 아까 구해놨죠. 너가 7이라네? 그러면 얘네 두 개 뺐으니까 얘는 4에 9-7 이렇게 되죠. 그래서 얘는 우리 얼마나? 8이다 라고 이렇게 구해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찾아야 되는 정답은 몇 번에 있었다? 2번에 있었다 라고 구하시면 돼요. 자,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사실 처음에 공차가 크다는 걸 이용해서 얘가 양수로 나와야 될지 음수로 나와야 될지를 우리가 잘 판단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문제를 해결해낼 수가 있었겠죠. 되셨나요? 그래서 우리 이렇게 부정방정식도 포함되어 있고
그리고 수열의 합에서 첫 번째 항과 끝항을 이용해서 계산을 하면 굉장히 쉽게 문제를 풀어낼 수 있으니까 잘 기억해서 풀어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쌤이 공차 아예 쓰지도 않았죠, 그지? 그러니까 이렇게 풀어낼 수 있는 방법을 연습해 주시고 우리 항상 복습을 하시면서 첫 번째 항 끝항으로 이렇게 문제를 풀어도 굉장히 쉽게 풀어낼 수 있구나 라고 하는 걸 스스로가 습득하시면 좋겠습니다. 됐지? 자, 그 다음에 우리 19번 문제 가볼 건데요. 자, 19번 문제는 거듭제곱근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자, 우리 거듭제곱근에 괜히 시그마만 집어넣어가지고 이제 수열의 합에 관련된 문제다라고 선생님이 출제를 하신 것 같은데 얘는 시그마보다는요 거듭제곱근이 훨씬 더 중요한 그런 문제입니다. 자, 문제에서 보면요 최고차 함계수가 마이너스 1인 우리 2차 함수 fx가 있대요. fx는 2차래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겼겠죠.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땡땡땡. 자, 이렇게 생겼어요. 자, 다음 조건을 만족해야 되는데, 자, 우선 F1이라고 하는 녀석은 너가 뭐야? 음수가 돼야 되고요. 자, 방정식 fx는 0이라고 하는 녀석을 만족하는 모든 근이 10 이하의 자연수래요. 자, 그리고 실근을 무조건 가져야 된대. 자, 근데 문제에서 보니까 다 조건에 fn이, 그지? 얘의 n 플러스 2 제곱근이래. 자, 얘 중 서로 다른 실수의 개수. 자, 얘를 우리가 뭐라고 하자? an이라고 하자. 자, 그때 문제에서 구해봤더니 시그마 n은 1에서부터 어디까지? 11까지 우리 an이라고 하는 녀석이 얼마가 되더래? 11이 돼야 된다라고 문제에서 나와 있습니다. 즉 실수의 개수를 우리가 다 계산을 해봤더니 11개가 된다라고 돼 있습니다. 자, 그때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는 건 F12의 최대 최소를 구하는 건데요. 자, 얘를 이제 우리가 구하는 녀석 문제인데, 자, 쌤은 제곱근 문제가 나오면 가능하면 좀 적어봐요. 규칙이 어떻게 돼야 되는지 우리가 찾아야 되니까. 자, 그럼 F의 우리 1의 너는 세제곱근 이렇게 되는 거죠. 자, F의 2는 너는 뭐예요? 너는 4제곱근이에요. 자, 그러면 세제곱. 자, 그 다음에 여기다 3은 5제곱근이고요. 4는 6제곱근. 자, 5는 7제곱근. 6은 8제곱근. 7은 9제곱근. 옆에다가 좀 쓸게. 이제 8은 뭐야? 10제곱근. 9는 11제곱근. 10은 12제곱근. 11까지 우리가 구하면 끝나니까 얘는 13제곱근입니다. 자, 근데 우리 알고 있죠? 홀수의 제곱근. 자, 얘네들은 전부 다 우리가 몇 개가 생겨? 실근이 1개가 생깁니다. 자, 그런데 이미 얘네들 때문에 몇 개의 실근이 생기냐면 6개의 실근이 생겨요. 자, 근데 우리 시그마를 아까 했더니 몇 개래? 11개래. 우리는 몇 개가 부족해 지금? 5개가 부족해요. 자, 근데 우리 짝수 같은 경우는요, 음수가 되면 제곱근이 안 생기고요. 맞지? 자, 그 다음에 뭐야? 5개인데 양수가 되면 2개야. 그러니까 우리는 너네들이 우리 뭐야? 0이 되는 녀석이 분명히 있어야 되는구나 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죠. 자, 그래서 쌤이 여기에다가 수직선을 딱 그려놓고요. 자, 여기가 1이야. 자, 그리고 2, 3, 4, 5, 6, 7, 8, 9, 10 다 쓸 거예요. 자, 문제는 10 이하의 자연수여야 되는데 F2는 무조건 음수여야 돼요. 자, 그리고 F11은 나도 모르겠지만, 자, 이 사이에 이제 실근이 있어야 되는데, 자, 이미, 우리 홀수는 그렇게 크게 연관성이 없어요. 자, 우리 짝수만 보시면 되는데, 자, 얘가 이렇게 생기면 되죠. 그 다음에 근이 생겨서 2가 생겼대. 2일 때 뭐야? 1개 추가가 됐네. 자, 그럼 4랑 6일 때 추가가 되고, 그 다음에 8일 때는 추가가 되면 안 돼. 왜? 5개만 생겨야 되니까. 즉, F4는 양수여야 돼요. F6도 양수여야 돼요. 근데 F8이 근으로 가지면 하나, 둘, 셋, 넷, 5, 6개가 돼버리니까 안 되지. 그러니까 얘는 이렇게 생겨야 됩니다. 2차식이. 됐어요? 즉, 짝수가 하나가 근이고 홀수가 하나가 근인데 그 사이에 뭐야? 짝수에 해당하는 녀석이 뭐야? 2개가 포함되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만약에 그 다음 가능한 걸 그려보면 3이 근이면서 4랑 6을 포함하는데 8이 0이 되는 이런 녀석이 되는 거죠. 이렇게 2차식 만들어줘야겠지. 되셨어요? 자, 근데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는 건 우리가 뭐냐면 F12의 최대랑 최소를 구하래. 자, 그럼 얘를 쭉 내려보면 뭐일 때가 2랑 7일 때가 최소가 되겠지. 왜? 우리 12는 여기에 있으니까. 아, 그래서 X가 뭐일 때 마이너스에 X 마이너스 2 그리고 X 마이너스 7일 때가 너는 뭐야? 최소가 되는 거고요. 최대가 되려면 당연히 우리 12하의 근이니까 얘를 근으로 가져야 돼요. 자, 그럼 얘 앞에 짝수 두 개를 근으로 갖고 홀수를 근으로 가져야 되니까 얘일 때가 뭐야? 13이 뭐야? 제일 컸네요. 즉 fx가 뭐일 때? 마이너스 x 마이너스 5 그 다음에 x 마이너스 10일 때가 12가 최소가 되네요. 아, 최대가 되네요. 됐어요? 자, 그러니까 이제 우리 여기에다가 이제 12를 집어넣고 계산을 하시면요. 자, 우리 F12 위에 걸로 계산하시면 너는 10 곱하기 우리 5 그러니까 마이너스 50이었고 얘가 우리 뭐야? 최소고였고요. 자, 그 다음에 F의 우리 12 얘는 너는 계산하시면 7 곱하기 우리 2 이렇게 되니까 14 마이너스 14 얘가 우리 얼마였다? 최대였네요. 되셨죠? 그래서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는 게 라지 M 빼기 스몰 M이라고 했으니까 우리 얘네 두 개를 빼시면 되겠네. 그래서 우리 정답은 라지 M 빼기 스몰 M은요 얼마다? 36이다 라고 구해주죠. 그래서 우리가 찾는 정답은 몇 번에 있었다? 5번에 있었다 라고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절대 시그마 문제라기보다는 이제 이렇게 거듭 제곱근을 이용해서 그래프가 어떻게 생겨야 되는지 차분하게 찾아주시면 풀어낼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실제로 이 문제 같은 경우는 굉장히 잘 내신 것 같고요. 우리가 이런 류의 문제들이 사실은 모의고사에도 되게 많이 출제가 됐었으니까 평소에 연습을 해두시면 잘 풀어낼 수 있었을 겁니다. 됐지? 자, 그 다음에 우리 20번 문제 봐볼게요. 자, 우리 얘도 우리 사인 코사인 법칙에 관련된 문제였고요. 자, 그리고 얘는 우리 삼각형의 이제 뭐 넓이까지 이용하라고 하는 건데 당연히 이용하시면 됩니다. 자, 사실 학교 시험 같은 경우는 이런 류의 문제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사인 코사인 법칙 같은 경우는 문제를 많이 풀어본 친구들이 확실히 문제를 잘 풀어요. 그러니까 너네들도 항상 문제를 좀 많이 풀면서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좀 정확하게 풀이랑 이런 것들을 완벽하게 좀 적어 두시면서 공부를 하시면 충분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우리 20번 문제 보면요. 자, 원이 이렇게 하나가 있고요. 자, 그리고 중심이 있는데 이 중심에 대해서 삼각형이 이렇게 이등변 삼각형이 하나가 이렇게 있대요. 자, 그리고 얘의 길이가 4래요. 4. 여기가 A, 여기가 B, 여기가 C래요. 자, 그리고 여기 이렇게 이제 삼각형을 만들었는데, 자, 원점 O에 대해서, 자, 요렇게 선분을 하나를 딱 그리고요. 자, 얘의 중점을 M이라고 했을 때, 우리 요렇게 선을 또 그렸대. 자, 그때 우리 문제에서 이 ABC의 넓이가, 자, 얘의 넓이가 얼마래? 2루트 7일 때, BM의 길이를 구해봐. 라고 문제에서 나왔습니다. 자, 우선 뭐부터 구할 거냐면 우리 얘가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여기에서 이렇게 딱 내리면 여기가 수직 이렇게 돼서 두 개 길이가 같아지죠. 맞지? 자, 그러니까 이제 우리 먼저 길이를 먼저 좀 찾도록 할 겁니다. 자, 그럼 우리 봐볼게. 자, 얘 각도부터 먼저 좀 찾을게요. 자, 넓이가 2루트 7이라고 했으니까, 자, 2분의 1 곱하기, 4 곱하기, 4 곱하기, 쟤를 세타라고 하면 우리 사인 세타에 해당하는 녀석이 너가 얼마다? 2루트 7이다. 라고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럼 이렇게 약분해가지고, 사인 세타를 우리가 구해보시면요. 사인 세타는 너가 우리 얼마야? 8분의 2루트 7이라고 우리 이렇게 되고요. 아, 얘는 우리 얼마야? 4분의 루트 7이다. 라고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근데 우리는 BC의 길이를 구해야 되니까 우리 코사인 세타를 계산을 해보면요. 그지? 얘는 우리 4분의 3이라고 구해질 겁니다. 자, 그럼 코사인 세타를 구했으니까 자, 우리 BC의 길이를 구해보면요. 자, BC의 제곱은 나는 16 더하기 16 그 다음에 마이너스 2 곱하기 4 곱하기 4 곱하기 4분의 3 하시면 되겠지. 그러면 얘네들이 우리 이렇게 지워질 거니까
너는 24를 빼면 돼서 8이라고 구해줄 겁니다. 즉 우리는 BC의 길이가 얼마다? 얘는 2루트 2라고 우리가 이렇게 연산이 되겠죠. 자, 그럼 우리 높이, 즉 얘를 구할 수 있겠네. 이제 여기를 h라고 한다면요, 나는 AH의 길이도 구할 수 있죠. 자, 우리 AH의 길이는요, 자, 얘는 그대로 갈게. 2분의 1 곱하기 너는 2루트 2 곱하기 AH의 길이가 우리 얼마가 되니까 얘가 2루트 7이라고 이렇게 돼야 되니까 이렇게 약분하고 얘 계산하면 우리 AH의 길이는 얼마다? 루트 14다 라고 이렇게 구해집니다. 됐지? 자, 그리고 여기 1.5에 해당하는 녀석과 내가 이렇게 선을 딱 그으면 얘도 반지름이죠. 자, 그럼 반지름 R, 얘를 우리 이제 찾아야 되는데, 자, 그럼 여기에서 우리 루트 14라고 구했으니까 여기가 R이라고 하면요, 여기가 루트 14-R이 되죠. 자, 그래서 얘를 이용해서 반지름의 길이를 쌤이 구할 겁니다. 자, 반지름의 길이를 구하면요, 자, 얘는 피타고라스 쓰면 되니까 우리 여기 길이가 루트 2잖아요. 그지? 우리 아까 2루트 2라고 구해놨으니까. 자, 그래서 얘는 2 더하기 14 마이너스 2루트 14R. 그 다음에 더하기 R 제곱은 우리 R 제곱이라고 이렇게 구해질 거고요. 자, 그럼 R 제곱이 없어질 거니까 우리는 16은 너는 2루트 14R이라고 이렇게 돼서, 자, 우리 반지름의 길이는 얼마다? 루트 14분의 8이라고 이렇게 구해지겠죠. 됐지? 자, 그래놓고 이제 우리가 뭘 찾아야 되냐라고 하면 BM의 길이를 찾아야 되는데, 자, 이미 여기에 사실은 우리 각도에 대한 힌트가 나와 있습니다. 자, 보시면 여기가 수직이죠. 자, 그 다음에 여기가 4지. 맞지? 자, 그러니까 여기를 내가 요만큼 절반을 우리가 알파라고 한다면요, 코사인 알파를 우리가 구해낼 수가 있죠. 코사인 알파는요, 얘는 4분의 루트 14입니다. 자, 그럼 우리 반지름의 길이도 구했으니까 AM의 길이가, 그지? 절반이라고 문제에서 해서 얘는 우리 얼마야? 루트 14분의 4예요. 자, 그리고 AB의 길이는 이미 4라고 나와 있죠. 자, 그러니까 우리 BM의 길이를 구할 수 있겠네. 자, BM의 제곱은, 자, 얘는 우리 4, 4, 16, 그 다음에 더하기 얘 제곱하면 14분의 16. 자, 그 다음에 마이너스 2 곱하기 4 곱하기 루트 14분의 4 곱하기 너는 4분의 루트 14 이렇게 되죠. 자, 그래서 얘네들 지우고요, 너 없애버리면 되니까 얘는 우리 얼마야? 너는 7, 8 이렇게 되지. 자, 그러니까 너까지 계산해서 없애면 얘는 8 더하기 얼마야? 7분의 8이다 라고 이렇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얘 계산해 주시면 7분의 7, 8에 56, 그러니까 64라고 될 거니까, 우리가 구해야 되는 BM의 길이는요, BM의 제곱은, BM의 길이는 얼마다? 루트 7분의 8이라고 구해주죠. 얘 우리 이제 유리화만 해주면 얼마다? 7분의 8 루트 7이다 라고 우리 이렇게 계산이 될 겁니다. 됐지? 자, 그래서 우리 이 문제에서는 우리 원의 중심을 좀 잘 이용하시고요. 그 다음에 삼각형의 넓이 그리고 코사인 법칙 등을 이용을 해가지고 우리가 길이들을 좀 차분하게 찾아주시면 되니까 그런 부분들을 이용해서 문제를 깔끔하게 좀 풀어주시면 좋겠네요. 됐지? 그래서 실제 사인 코사인 법칙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문제를 많이 풀어본 친구들이 확실히 문제를 잘 풀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잘 생각해 주시고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광교고등학교 2학년 1학기 기말고사 문제 풀이가 끝났는데, 실제로 문제들을 좀 봐보면요, 기출문제를 응용해서 출제를 한 게 너무나 많아요. 그러니까 광교고 친구들은 항상 학교 선생님이 나누어준 프린트 꼼꼼하게 체크하시고 완벽하게 풀 수 있도록 연습하시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만약에 문제가 필요하다라고 하면은 기출문제 위주로 된 것들을 좀 찾아서 풀어보시면 고난이도 문제들까지도 완벽하게 풀어낼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도움이 많이 됐으면 좋겠고요. 이상으로 2024년 광교고등학교 2학년 1학기 기말고사 풀이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